미래를 알려드립니다. 박종훈의 경제 시그널. 네, 박종훈의 경제 시그널.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빚더미의 수렁에 빠지는가인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무려 1,458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 김세직 경제학부 교수는 여기에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이 전세보증금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유는 전세보증금도 결국은 개인 간의 빚이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합치면 무려 가계부채가 2,200조 원으로 늘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총생산 대비 127%를 돌파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빚이 불어나는 속도거든요. 미 연방준비은행의 이 오스카 요르다 등이 이 57개 국가의 금융위기를 조사한 결과 빚이 얼마나 많은 것보다 더 문제는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위험하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7년에 부채 증가 속도가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볼 때 중국 다음으로 글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거예요. 자, 과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지금까지 박종훈의 경제 시그널에서는 주로 거시경제 큰 문제를 다뤄왔는데 오늘은 이 심각한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 개인의 빚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빚에 지고 또 빚의 노예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돈만 많이 벌면 좀 빚에서 헤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큰 오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2009년에 세상을 떠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요. 앨범 판매나 투어 등으로 생전에 최소 7억 5천만 달러, 무려 우리 돈으로 8,500억 원이나 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당연히 빚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숨졌을 때 무려 4억 달러, 4,5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빚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마이클 잭슨이 해마다 자신이 번 돈보다 한 2,300억 원씩을 더 쓴 겁니다. 그 정도로 낭비벽이 있었고 부동산이나 골동품에 투자한다고 마구잡이로 사들였어요. 나중에 큰 돈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파산 직전에 내몰리니까 이 마이클 잭슨이 숨지기 직전에 런던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파산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그의 마지막 노력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마이클 잭슨이 이 완전히 빚에서 벗어난 건 오히려 숨진 뒤였습니다. 왜냐면요. 마이클 잭슨이 숨진 2009년부터 7년 동안 각종 음원 수입 등으로 무려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돈을 물수했던 마이클 잭슨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난 뒤였기 때문에 유족들은 생전에 그가 남긴 빚을 모두 다 갚고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빚을 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사실 돈이 많이 벌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유명 연예인 또 정치인, 기업인들조차 평생 빚에 시달린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소득이 많을수록 또 빚의 유혹이 강렬해지기 때문이죠. 자, 이 같은 현상은 통계에서도 드러나는데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58% 금융부채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득이 높을수록 빚을 진 가구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소득이 하위 20%인 가구는 불과 26%가 빚을 지고 있지만 소득이 상위 20%, 잘 사는 가구는 무려 71%가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자, 결국 소득이 높다고 빚에서 해방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빚을 지고 투자를 해야 더 빨리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처음 성공에 도취돼서 만약에 같은 투자를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굉장히 단순한 수학이기 때문에 투자 성공 확률이 80%나 되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10번 연속으로 투자에 성공할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20번 넘게 투자해서 성공을 연속으로 하는 건 1% 정도로 낮아집니다. 이 때문에 첫 투자에 운이 좋아서 이게 초심자의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투자에 성공했다고 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빚내서 투자에 나서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소비의 유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조 원의 돈을 벌었던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소득을 훨씬 넘는 이 돈을 쓸 정도로 소비의 유혹은 정말 강렬한데요. 이 날마다 새로운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케팅 기법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쉽게 빚의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자, 만약에 빚의 유혹에 넘어가서 더 큰 빚을 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가 대출이자로 빠져나가면서 점점 더 깊은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처럼 빚더미가 경제전축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정부는 돈줄을 쥘 수밖에 없거든요. 또 세계적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돈을 더 불리려는 재테크뿐만 아니라 이제 빚 관리를 해나가는 빚테크도 한번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박종훈의 경제 시그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도 더 중요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